정환중 자백, 윤석열의 보복 무섭다. 정환종이 누구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외국어 대학의 교수고, 이 사람은 이제 저 문과 그쪽이고,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뭐 공정하게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결국 뭐였습니까? 정직 2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서 택도 없다. 행정법원에서 딱 이제 날라갔죠. 그래서 개망신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보니까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 2개월을 해갖고 추미애 날려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팍 띄워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오늘 SNS를 올렸어요. 이 사람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직 대학 교수인데 와, 너무 허접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허접하니까 이 사람을 다들 안 하겠다고 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긴 게 아닌가. 더구나 직무대리였어요. 그럼 자기가 체면도 있지. 그런 거 맞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허접허접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 정한중이라는 사람이 오늘 SNS에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하면서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보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은 이들에게 보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로 똘똘똘똘 뭉친 검찰은 마치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하나회와도 같다. 하나회와도 같다. 그래서 하나회를 해체시킨 것처럼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가 발빠르게 즉 김학의 출입 금지 출국 금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출국 금지의 이 절차적인 말하자면 무법성, 진짜 법을 무시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재빠르게 검사 5명을 시켜서 이거를 조사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정한중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걸 무슨 5명 검사를 풀어가지고 할 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변호사 맞습니까? 출국 금지에 대해서 이 김진욱이도 모든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통해 가지고 돼야 된다. 공수처장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말 윤석열이가 걸음이 빠르다. 이러면서 검사 5명을 투입을 한 거는 윤석열이가 자신의 대권 지지율이 폭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초조감의 발로다. 저도 웃었지만 아마 윤석열도 이거 웃다가 아우 영감택이 이랬을 겁니다. 아유 정말 응? 찌질한 놈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또 물고 늘어졌어요. 윤석열이 그 하는 말을 보면은 대법원장이나 헌재 소장이 할 말을 한다. 아니 무슨 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유경제 그다음에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다. 이게 무슨 헌재 소장이나 대법원장이 할 말입니까? 거기에 떠나서 또 신년사에서 윤석열이 민생 경제에 우리 검찰이 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찌질 아주 자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거를 이제 이 뭐 출석 같은 거 하지 말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이거는 총리가 할 말이다. 아니 총리가 검찰에 뭐 이렇게 뭐 이 방면해주고 이런 걸 왜 총리가 합니까? 그럼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지?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보고 와 지금 대깨문들이 또 좌파들이 지은 죄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구나. 권력이라는 건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싹 기운다 하면은요 어느 날 이게 확 뒤집히는 게 권력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했는데 김학의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나도 김학의 출국 금지하는 거 이거 법무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 이성윤이고 뭐고 이제 다 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미애도요. 추미애도 이제 공수처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수처에 출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조사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 2개월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는가. 절차적인 부당성이었잖아요.
이 정한중이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인 거예요. 출입 금지 절차적인 부당성과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윤 총장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윤 총장이 자기가 7월 달까지 이 하면서 계속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한 조사에서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자기가 조자룡의 홈칼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초조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김학의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검사 5명을 풀어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 거다. 그리고 나도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징계 정직 2개월을 내렸던 나도 조사를 할 거다. 이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이시죠 이제? 유시민이가 납작 엎드려서 반성문 쓴 거나 정한중이란 사람이 또 벌벌벌벌 떨면서 SNS에 구구절절 조국이처럼 글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 김학의 출국 금지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라고 보는 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한테 모든 것이 조여오구나. 권력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권력은 무서워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거는요. 국민들이 준 유리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리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오만방자해갖고 균형을 잃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게 무법적으로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한다거나 하면은 이 권력이라는 국민이 준 유리 항아리를 완전히 깨박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민심은 잘 가고 있는 배를 한꺼번에 뒤집어 버린다. 거기서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이나 이 정한중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기울고 있고 한꺼번에 이게 뒤집어진다는 것을 이 생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